옥동정 선생님 그 포트폴리오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증권사별로 좀 나눠져 있으신데 가급적이면 합산을 하세요. 나눠 있으시면 좀 복잡하지 않나요? 세금 문제 때문에 나눠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가족 자산으로 이렇게 분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통합적으로 전체 비중을 제가 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이 자, 한번 볼게요. 금액 기준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 두 군데 세 군데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3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20 아우 복잡하네.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비중이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이면은 25% 비중 되시는 것 같은데 25% 포스코 퓨처엠이 약 25% 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그죠? 25% 정도. 그럼 전체 자산의 대략적으로 25%, 30%는 채 안 되시는 것 같고 25%라고 가정을 하고 포스코 퓨처엠 37만 8천 원 또 비중이 어떻게 돼야 돼? 복잡하다. 36만 6천 원, 35만 원 이렇게 평균 대략적으로 뭐 한 37만 원 이상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리고 결론은 37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6만 원 손실이니까 15% 이상 손실이실 것 같아요. 그죠? 15% 이상 손실이실 것 같고 그 15%라는 등락률의 기준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5% 비중이신데 15% 그러니까 37만 원 그러니까 조금은 그 뭐 매매 사인 대로 다 하신 거긴 하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25%를 꽉 채우시는 과정에서는 뭐랄까요? 조금만 더 단가가 조절이 돼 있으셨으면 최고 좋은데 성격이 이제 뭐 또 시원시원하시다 보니까 매수에 나오면 파방 사세요. 그러니까 일자별의 기준에서 37만 원 수준에 편입을 하셨다라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일 동안에 다 사신 거예요. 그죠? 6거래일 만에 42만 천 원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42만 천 원, 41만 천 원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여기서 하루 이날도 아니야. 이날 안 들어갔어 우리가. 이날 들어갔죠. 하루 이틀 만에 25%를 속단표를 몰빵해서 다 사버린 거야. 앞으로는 요거만 조금 조절을 하시자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전체 포트비 중에 포스코 퓨처엠은 얼마? 15%로 잡는 거잖아요. 전체 포트비 중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개별 기준에서 최대 폭의 편입 비중을 설정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은 20% 아니던가요? 근데 이제 압축하면서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우리 포트폴리오의 설정 범위 기준에서는 일단 수익 종목의 기준에 20%.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서 5월달 기준에 15%로 설정을 해드렸고 전체 수익 기준에서는 20%로 확대를 해드렸고 그런데 25% 이상이시고 단가가 36만 원, 37만 원이시면은 41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거래일수 하나, 둘, 3일 만에 그 물량을 다 산 거예요. 그건 뭐 상관은 없는데 비중을 그렇게 실어 가실 때는 글쎄요. 하여간에 나중에는 단가를 좀 낮춰보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자고요. 뭐 윤정도도 막 공격적으로 매수인 잡아드리기보단 재편입의 기준에서도 그죠? 이게 뭐 옥돌정 선생님 잘못이 아니지 뭐 윤정도가 매매 사인 드린 대로 매매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 설정 범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락까지는 쉽게 올라올 것으로 봐요. 뭐 여기서 이제 뭐 매번 우리 방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물벽이 있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매물벽이 있네. 요 자락에 뭐 매물벽이 있네.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부딪히면 또
매물에 부딪혀서요 헛소리들 막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가 어찌됐든 대주주의 지분이 68%예요. 응? 외국계 지분 합치면 75%예요. 기관 지분 합치면은 뭐 개인들이 솔직하게 갖고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 뭐 비이성적으로 들어올려놓고 여기서 막 두들겨 패갖고 매물이 여기 막 쌓여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하고의 차이점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주가가 폭등이 나왔든 폭락이 나왔든 뭐가 됐든 대주주 지분 27%에 외인 지분 4%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을 하는 머니 게임장인 거죠. 여기는 게임장뿐이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주력의 퍼센테이지 비중이나 고점 자락에서의 설정 범위는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비중 또 압축 이렇게 전략을 잡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흐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어떤 정신 나간 친구들이 뭐 모니터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우연찮게 이렇게 보다 보면 제목 같은 게 보이잖아요. 뭐 2차 전지 바닥을 찍었네. 정고점을 넘길 수 있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그 2차 전지 대장은 누구야?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포스코 그룹주들의 변동이 일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고점을 넘긴다. 그건 정신 나간 거지. 그럼 못 넘기나요? 그게 아니라 거래가 다시금 터져줘야 돼. 포스코 퓨처엠 기준에 1조, 그러면 300만 주 이상.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최소 1조 5천억에서 2조. 그럼 지금 기준에서는 300만 주 이상 역시. 그게 안 터지면은 가격 반발력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의 기준에서 정리의 기준을 잡지 말고 최소 범위 34만 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실 가격 반발력을 보거든요. 요 정도 왔다 꺾인다라는 흐름보다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시가총액이 15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히 13위 정도 하나요? 오늘 미끄러져서 이제 어쩔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소름 돋는다니까요. 이걸 어디서 어떤 전문가가 뭐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도 싫어. 어떤 유료 활동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냥 뭐 퓨처엠이 뭐가 어쩌고 좋아요부터 해서 2차 전지가 어쩌고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거는 뉴스 보고도 아는 내용들이시잖아요. 자, 시가총액 상위 5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0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10위까지 올랐었어요. 지금 13위죠. 13위입니다. 근데 이 13위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을 좀 논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시장의 지수 자체가 유럽이 4상 최대치, 일본이 4상 최대치예요. 니케이 오늘 또 상승해요. 신고가 아마 넘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니케이 쪽의 토픽스도 4상 최대치. 뭐 어디든 다 4상 최대치야. 미국도 지금 3,000포인트, 다우지수 우리나라 환산 기준으로 3,000포인트. 그리고 마찬가지 S&P 500 지수 2,800포인트 이상. 근데 무슨 개뿔이나 미국이 뭐 긴축이 어떻고 미국이 부채 상환을 못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왜 신경 써요. 걔네들도 영향 안 받는 내용을.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기준, 지금의 흐름에서 이것도 뭐 월요일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시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기준에 이제 2차 전지가 살아날 것이냐는 고점을 돌파하는 지금 막말로 고점 돌파하는 거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넘겨주면 땡큐한데 그러면 얘네는 어디서 얼마큼에서 잘 빠져나올까요? 올 초부터 해서 18만 원에서부터 41만 원까지의 엄청난 수익, 전량차익 실현 2번, 그리고 재편입한 물량의 마지막 물량을 이거를 여기서 지금 15% 손실해서 손절할 거냐의 기준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가총액 뭐 13위의 기준도 설정돼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거래 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래 대금 그럼 시장의 지수가 당연히 2,800, 3,000으로 향해 올라갈 때 그 기준에서
이 친구들이 소외가 된다 그러진 않아요. 어떤 종목이든 대부분 뭐 하다못해 관심권에도 없는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전부 일단 시장의 지수가 강하면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의 지수가 강하다? 그럼 인덱스 상품에 대한 매수세도 유입됩니다. 예? 인덱스 상품의 매수도 해치 물량이든 뭐든 그럼 그 물량의 매수가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잘 보시면 결론은 시장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들어 올릴 때 지수가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럼 약보합에 있던 애들도 강보합으로 돌려져. 무슨 얘기냐면 약보합에 있을 때 거래가 없거든. 근데 조그만 프로그램 수급이든 해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강보합으로 돌려져요. 그 흐름이 누적적으로 움직인다고. 이게 뭐 전혀 다른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시면 월봉 보세요. 한 달에 뭐 지들이 얼마나 움직였어? 이거 15%? 종가 기준으로 12%. 얘 얼마? 7%. 종가 기준으로 4%. 종가 기준으로 5%. 요렇게 움직이고 지금 누적 수익이 지난해 연말 종가 대비 50%예요. 한 달에 5% 움직이고도 50%라고. 그 0.5%, 5% 하루 기준에 1%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시장만 강하면 대형주의 기준은 시장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임 폭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로 얘기한 거예요. 자체적인 수급이나 자체적인 추세 강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제가 감히 표현하면 바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시장 지수가 20%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계좌 수익 20%만 나도 행복하죠? 응? 시장 지수가 20% 올라오면 여러분들 계좌는 아무 종목이나 갖고 있어도 10%는 올라와요. 시장 지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 지수가 20% 올라갔어요. 이게 시장 지수예요. 그러면 이 20%를 누가 땡겼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0% 올라오면서 땡겼겠지. 예를 들면. 그러면 마이너스 나는 애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근데 어지간한 거 여러분들이 바보 아닌 이상 마이너스 날 만한 종목을 갖고 가는 경우는 드물어. 그럼 대부분이 얼마? 10% 움직이는 애들 갖고 가요. 그게 뭔데? 뭐 황금 대바닥 줍는다부터 해서 나름 대형주는 대형주야. 근데 조선주가 어떻게 지금 움직일 수 있겠어요? 2005년도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조선주가 지금 넘길 수 있겠냐고. 넘길 수 있는 거는 2020년 이후에 선박이 노후돼서 다시 발주가 나오는 시점. 지금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일부 나오는 그 개념 말고 그 기준점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만족한다니까? 생전 어디서 수익 한번 내보지도 못하다가 시장이 가서 시장 20% 오르는데 자기 계좌 10% 혹은 15% 20% 오르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40% 수익이 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일지 저도 몰라요. 작년 7월 이후에 11월까지 폭등 나오다가 11월에서 1월까지 급락 나오고 테슬라가 70% 빠질 때 전부 곡소리 나고 맨 마지막 바닥에서 다들 손절하고 도망치세요 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이때. 윤정도는 그 고점에서 비중 다 줄여놨잖아요. 일단은. 예? 마지막 자락에서 물량이 손절이더라도 비중 줄여놓고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 14.22% 올라가는 날 12번의 문자 사인과 함께 그날부터 비중 2차 전지 빵빵하게 늘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건 압축을 하고 그리고 아름아름 비중이 줄어들어. 왜? 변동성 종목에 안 들어가. 맨날 들어가던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금양 코스모 그룹주 안 들어가. 그러니까 비중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는 이 정점의 흐름을 이게 만약에 포스코 퓨처입니다. 그러면 이 정점의 흐름, 이게 만약에가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 정점의 흐름을 당연히 돌려주는 기준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제 기준에 예를 들어서요. 35만 원 정도를 돌릴 때 거래가 제한적이다. 그러면 35만 원을 넘길 때 거래가 최소 5천억 이상 안 터지면 최소 100만 주에서 150만 주 3천억에서 5천억 안 터지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거기서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있더라도. 그리고 제 판단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과거에 뭐 얼마에 샀고 그건 다 필요 없어. 아니 뭐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4월 이후도 이 꼭지에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때 시장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가입 인원 별로 없어. 대부분 그 이전에 가입했지. 그럼 대부분 2차 전지로 다 대박 나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뭐 대박을 냈든 쪽박을 찼든
결론 쪽의 기준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41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의 기준에 제가 판단할 땐 35만 원 정도면은 대부분이 손실은 대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뭐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잡으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서로가 억지를 부릴 필요 없이 위에 잡았는데 안 잡았다고 하면 제가 또 거짓말쟁이고, 무슨 얘기냐면은 35만 원 위에서 일봉입니다. 35만 원 위에서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이날 정리하고 이날 우리 분명히 매수세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매수세이 나간 게 바보 마냥 지금 생각해보면 윤정도 바본 거지. 여기서 매수세이 나갔으니까 음봉인데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를 두고 갈까봐 그럼 언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개파락 나오고 양봉으로 딱 돌릴 때 매수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놓고 밀리니까 분할 매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응? 그래놓고 결과론 쪽은 잘라드렸어야죠. 근데 2차 전지를 이 당시 기준에서는 포기할 위치였어요? 솔직히?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대처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유지 대치하면서 딱 결국 어떻게 해? 나머지 물량 다 손절하고 옮겨오고 압축합시다. 앞전에 먹은 거 뭐 4월 20일까지 수익 난 거 다 뭐 끝났다고 치고 이제부터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 그럼 35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이 몇 명이 될까라고 했을 때에 따져봐야죠. 몇 분이 되실까 했을 때 당연히 이때 다 사셨으니까. 근데 거래일수 기준으로는 3일, 4일, 5일, 뭐 6일, 7일 오케이. 35만 원 위에서 7거래일이 있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35만 원 위에서 41만 원 차익 실현 이후에 하나, 둘, 뭐 종가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한 4일 되려나요? 종가 기준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하고 했어도 단가 부분은 35만 원 이상이신 경우가 좀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35만 원 혹은 34만 원 그 기준 올라왔을 때 거래대금 수반되는지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주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동진 세미캠도 있고 한미 반도체도 있는데 금액은 제가 노출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금액이 오픈이 돼 있어요. 뭐 금액을 떠나서 하여간에 오픈이 돼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금액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15%의 기준을 여기서 손실을 만회할 것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윤정도가 문제인 거죠. 어찌 보면 뭐가 평상시에는 변동성이 큰 종목은 3에서 5% 봅니다. 2차 전지 매매할 때 그랬잖아. 1.5에서 3% 너무 좁으니까 3에서 5% 보겠습니다. 3%는 초록색, 5%는 파란색. 그래놓고 프로그램 쪽도 뭐 프로그램 매수 없더라도 뭐 다른 창고에서 매수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피고 편입도 잡고 막 매수 막 세게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겁쟁이 쫄보 윤정도가 된 거지. 왜? 4월 20일 이후에 얼마나 힘드셨어 다들. 그러니까 그냥 쫄보 윤정도 쫄쫄쫄 하게 하면서 1.5% 밀리면 차익 실현합시다. 3% 밀리면 다 차익 실현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바보마냥 결과론적으로 바보마냥 24,000원대 여기서 차익 실현 절반. 다행히 24,200원은 그냥 한번 툭 건들고 올라갔으니까 절반 있다고 치고 또 25,7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전량 끝. 응? 그리고 이렇게 차익 실현했으면 HP, SP를 수급이 좀 개선돼서 들어갔다 수급이 꼬이면 얘를 좀 덜어드리고 얘를 강도 있게 딱 잡아서 34,000원부터 그냥 빠바방 사드렸어야 되는데 하여간 놓쳤어. 오케이. 근데 지금 YG엔터나 엔터주들의 거래대금 대비 이쪽이 움직이니까 어때? 또 시원시원하죠. 자동차 쪽의 장비 부품 업체들 움직일 때도 저렇게 시원시원할 거예요. 근데 진짜 시원시원한 거는 뭐 IT지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든 뭐 동진 생비캠은 뭐 상한가 한 번씩 안 들어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거래대금이 굳이 2차 전지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들 걔네들 다 어떻게 할 거야? 2차 전지 끝내줍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가는 걔 어떻게 할 거야? 지금도 에코프로는 전 평가로 별 설명도 못하고 험한 소리나 하고 있고 걔 심각해요. 농담이 아니라. 내부 정보 이런 거를 이번에 뭐 얘기한 거 말고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쥐가 막 유튜브 나가가지고 야 이번에 계약 나올 겁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그 결론은 지금 2차 전지로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평가에서 들어가지 않았죠. 그럼 뭐예요? 결론은 정리할 때는 정리 기준 잡아야 돼. 그래서 하여간에 결론은 매매 사인 드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계신 분들 유지하시면서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 말씀을 주시고 유지하시면서 대처한다. 그리고 매매 사인 드리는 대로 매매하시면 된다. 정중앙 선생님께서 가장 또 최근 들어서도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매도 매수 사인 나오는 종목만 하시고 매도 사인 나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원활해지셨을 때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오는 이런 한미반도체를 윤정두가 교육한답시고 23,000원에 22,300원에 매수하는 안 드려. 그러면 이제 그때 자신이 생기셨을 때의 기준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매수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윤정도는 34,800원, 32,800원 이럴 때 매수에는 못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때 자신감이 생기실 때 개별 매매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교육 받으신 대로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3%든 이런 손절 범위 설정하시고 대처하시면 뭐 무리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그렇게 대처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뭐 우려 섞인 시장 상황 아니에요. 시장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얘만 주구장창 깨져 내려갈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한다고 치고 두 번째 기준이 굵직한 종목부터 이제 좀 보시면 현대로템이 지금 보시면은 퍼센트의 현대로템 또 어디 있어? 이쪽에 보시면은 현대로템은 그나마도 엄청난 비중은 아니죠. 전체 자산 규모의 10%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 6%? 6%이신데 지금 35,800원에 편입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의 경우는 그저께 한번 꽝 하고 맞은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그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정중원 선생님.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과도한 조정이죠. 근데 이제 비중이 너무 솔직히 많으신 경우에는 꼼짝달싹 못 움직이게 돼버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그래서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왜냐면 거래가 다시 터질 때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매집은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근데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쪽의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들이 이제 지분 신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신고까지 하면 변동을 또 한 차례 더 주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고 뭐 시장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지분 신고를 하니까 나머지 쪽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 종목이 이제 소형 잡주라면은 뭐 A라는 그 자문사가 샀어, 운영사가 샀어. 그럼 B라는 자문사는 안 사. 그럴 수 있어요. 소형 잡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들이 5% 지분 신고했다고 얘를 나머지는 안 사? 실적이 막 계속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지속돼 있고 실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요 어찌됐든 그 현대로템의 기준에서도 이제 과도하게 지금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얘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35,000원 위쪽에서 편입 단가가 설정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얘도 아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 35만 원이든 34만 원이든 그 기준 잡았을 때 35,000원 위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될 수 있는 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아봐야 6, 7, 8. 근데 눈으로 보셔도 야 이거는 조금 뭐 여기서 윤정도가 강도 있게 드리긴 했지만 단가를 평균 단가 맞추는 것에 대해서 윤정도가 잘못했든 뭐 1순위로는 윤정도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2순위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평단의 기준은 조금 잘 맞춰 놓으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확 들어가고 나 물렸어요.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여유로움을 두고 대처를 하는 쪽이 분할 편입의 기준이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비중이 높지는 않으시니까 거래를 수반하고 돌릴 때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추가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드릴 때에는 거래 대금이 최소 2천억씩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매수 강도를 드릴 수 있어요.
혹은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들어와요. 거래대금 안 나오더라도 매수가 굉장히 강도 있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단가를 조금 낮춰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흐름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관망입니다. 관망이시고 나는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어. 여력이 있어.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서 비중이 높지는 않으시니까 조금 더 편입을 해서 단가를 낮추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 말 그대로 중기적으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더 늘리더라도 걱정 안 해. 이 정도 수급에 이 정도 실적 개선 폭이라면 뭐 크게 무리 없다. 이 정도. 그래서 얘도 뭐 매매 사인 드리는 대로만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비중이 높은 거 위주로 이제 쭉 보는 거예요. 현대차가 왜 이것뿐이 없어요? 비중이? 응? 현대차의 비중이 한 10%, 15% 되나요? 이러면은 15% 안 될 것 같은데? 현대차 왜 그것뿐이 없지? 기아 있어요? 기아도 없고 현대차 하나인데 현대차 하나에 또 자동차 관련주 명신산업 뭐 해봐야 뭐 얼마 안 되고 없는데 현대차 비중 좀 늘리세요. 이거 이제 종목군들 정리해 드릴 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 현대차 여기 아니 봐봐 잠깐만 하나잖아 그죠? 현대차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내 계산을 해봅니다. 그 최종적으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계좌 압축하세요. 계좌 압축해. 수익의 목적이지 뭐. 여러 군데 나눠 가지고 가셔야 될 이유가 있으시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신 경우가 있었어요. LG그룹 인사위원이신 회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LG화학 CEO 역임하시고 LG생명과학 생활건강 CEO 역임하신. 근데 이제 그 당시 2009년도 당시에 한 80억 하셨는데 뭐 사모님부터 이제 자녀분까지 이렇게 좀 분산해 갖고 계시더라고요. 세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어찌됐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25%라고 가정을 하고 정확히 제가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로템의 경우가 한 6% 되나요? 그리고 현대차가 한 13%. 이 계산을 지금 할 수가 없어.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현대차의 최소 비중은 20%까지 채우십시오. 현대차로 채우시든 기아로 채우시든. 그리고 뭐 14%랄까요? 명신산업까지 있으니까 명신산업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현대차의 기준은 20%까지 확대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잖아.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또 LG전자, 또 삼성전자는 없고 뭐야 하이닉스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품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어떻게 가겠어? 기아가 어떻게 가겠어? 못 가지. 한 달에 뭐 기아 5% 올랐는데 이번에도. 근데 누적으로 보니까 어때? 50%죠. 예전에 우리가 KB금융 그 기준 잡을 때 정상적인 금리 인상 시기 그 당시 기준에 KB금융이 그래요. 하루에 뭐 한 달에 뭐 올라오는 게 없어.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렸잖아요. 17번 매번 25bp씩 뭐 한 달 뭐 초기에는 좀 올라왔죠. 초기에는. 그러다가 그 다음 달 뭐 마이너스 0. 월 단위 기준에. 근데 얘를 포트폴리오로 비중을 20% 이상을 채워놨었단 말이에요. 뒤돌아보니까 행복한 거지. 이때 깜짝 놀랐고. 그러고 나서 유자락 기준에서 과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과하다가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범위에 제한적 범위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주장 뭐 하여간에 저기서 뭐 정리를 좀 잡았죠. 그러니까 있으신데 하이닉스 비중이 얼마냐고 지금 없는데 하이닉스 비중이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게 현대차증권에 그 계좌에 있는 거 하나인데 그 하이닉스 기준이 전체 자산에 얼마나 돼 이게? 전체 자산의 3%? 그걸 하이닉스 있어요 하시면 안 되죠. 주력주잖아. IT 어찌됐건 전체 포트에서 IT 30% 채우자고 했잖아요. 현대차 전체 포트에서 20% 채우자 했잖아요. 그 50%를 그렇게 갖고 가기로 했잖아. 그 약속 안 지킨 거잖아 일단. 그죠? 그러니까 계좌 수익이 조금씩 다르는 거예요.
그죠? 음. 현대 모비스 보유하고 계신다. 아, 모비스. 잠깐만. 모비스 비중은 그래서 얼마야? 모비스 있네. 그럼 한 15% 내네. 조금만 더 채우세요. 그래서 6월 기준에 5월 말까지 우리가 보고 5월 말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현대차하고 그러니까 자동차주하고 IT주를 최소 30%씩 그러니까 20%에서 30%씩 그러니까 하이닉스 현대차로 가져간다 우리가. 그럼 20% 최소. 그리고 30%씩도 채울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지.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볼까요? SK 하이닉스 기준에서 수익 목적 아니에요? 얘 지금 이때 당시에 이 3개월 만에 얼마 70% 올라온 거야 이게. 얘만 삼성전자도 이 당시에 이게 70% 올라온 거야. 얘만 LG화학도 이 당시에 70% 올라온 거야. 개뿔 무슨 물적 분할이 악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 있어. 이게 70% 올라온 거야 이게. 현대차 그 이상 올라왔죠. 70% 올라온 거 여기 3개월 만에. 여기서 이제 뭐 애플카 때문에 변동이 더 확산되긴 한 거지만은, 예? 이게 70%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16만 원 살짝 깼다가 3개월 만에. 그럼 얘 세 종목만 21년 1월 달이 매출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연장 안 하시겠어? 다 연장이지. 윤정도 가격 이빠이 올려버리고, 매출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이때.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기아로 3개월 만에 계좌 수익이 70%. 그럼 계좌 수익만 70%만 났을까? 근데 제일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유료 회원님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종목 다 찢어갖고 갖고 있어. 이 좋은 장에 시장 개뿔이나 2,536분이 안 돼요. 2,600도 안 돼. 얼마 전에 고점 2,580도 안 돼. 근데 우리는 농담이 아니라 계좌 수익 빵빵하지 않아요? 2차 전지 때문에 눌려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 솔직히 어마어마한 수익 내고 고점에서 일부 토해낸 거고, 걔네를 빼더라도 지금 IT 자동차가 미친 듯이 수익 내주고 있고, 거기에 뭐 엔터주들 수익을 여기다 갖다 넣어놨어. 오늘의 한미반도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한미반도체 엄청난 수익을 넣어놓기를 해서 뭘 비중을 자꾸 이렇게 늘리시면 안 돼. 그 윤정도가 떼치 받아야지. 왜? 자, HLB 교육용입니다. 1%입니다. 이러니까 막 그걸 5%씩 사. 한 번 그냥 수익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한번 땀 한번 흘려보고 그냥 맛있게 얌얌 수익 한번 내보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정도를 믿고 신뢰하는 건 좋지만 여기저기 다른 방 것까지 같이 들으면서 그거 하잖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고 제가 살아니까 막 상한가 가는 것 같고, 근데 들어가니까 자기 돈으로 상한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증권사에 전화 온다니까 금융당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분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시가총액 1,000억짜리 상한가 같다고 좋아하면 우리 방에서 50억만 들어가면은 5%인데 우리 방에서 사도 대주주 될 수 있는 건데. 자동차 더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되고 IT 더 사셔야 되고.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다른 거 없어. 하이닉스, 현대차 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최대 20%, 최대 폭은 30%도 채울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 구성에, 농담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이 구성에 계좌 수익이 목적이잖아. 뭐 여러 가지 뭐 합산할 필요 뭐 있어요. 솔직히 그냥 현대차 20% 혹은 30%까지도 제 맘이니까 매입금액 기준에. 그리고 하이닉스 20% 최대 30%까지 그렇게 해서 60% 확 채워버릴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LG화학 채워놓고 그 다음 채울 게 없죠. 그럼 봅시다. 윤정도 말대로 시장에 가는지. 그럼 시장이 10% 간다 했을 때, 또 윤정도 얘기는 20% 간다며. 그럼 시장이 20% 갔을 때 그렇게 채워놓은 계좌가 40% 수익이 나는지. 최소 1.5배에서 2배 나와요. 최소. 그리고 최대폭 5배에서 10배가 나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이닉스의 누적 수익 범위가 시장 대비 10배 안 될 것 같아요? 2015년 이후에? 우리는 2015년 이전에 윤정도랑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방 안에 지금 3분의 1 이상 되시는데, 최소 3년 이상이신 분들이 방 안에 절반 이상이신데, 안 그래요? 279%의 이 수익이 시장 대비해서 10배예요.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시장 지수 3,300 간 거 얘네가 다 땡겼지. 무슨 개뿔이나 무슨 뭐 네이버 카카오가 땡긴 것 같아요? 시가총액 비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이제 마감 다 돼가시면 마감이네. 잠깐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DB증권 얘네들이 이 모의 투자 이게 확 그냥 막 그냥 이 녀석들이 지금 로그인을 이렇게 꺼놓으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지금 29분인데 큰일 났네. 10초 만에 이 주문 매도 사인 다 낼 수 있나 모르겠네. 이 다 팔아야지. 응? 오버나이트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해놓고 나머지 부분 시황까지 해서 한꺼번에 다 묶어서 오늘 뭐 주말 특집 방송으로 다 해서 놓고 봅시다. 야 빨리 시간 없다. 응? 그렇게 해서 이 물량을 다 팔아야 뭐 월요일 날 기준을 잡을 거 아니에요. 0000 미체결된 거 어딨어? 미체결 명신산업 이거 끝나버렸죠 지금. 이런 이거 안 팔려 그러면 모의투자 장종류입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에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 녀석들 말이야. 이러면 이거 머리 아파지는데. 왜냐면 원칙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모의투자니까 이게 상관없어요. 이게 뭐 없다고 치고 그냥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치고 괜히 이쪽에 신경 쓰여가지고 다른 거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수익이 중요하죠. 그죠? 그 결론은 좀 이따 이제 수급 범위까지 다 볼 건데 지금 옥돌정 선생님의 이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을 AS를 아주 잘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 내가 싹 다 할 겁니다. 보내주시라고 보내주시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겁을 내고 왜? 윤정도한테 보내줬다간 다 팔라고 그러거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대박 내면 되는데 내 종목 팔고 이거 사면은 내 종목이 오를까봐 오르면 그때 따라 붙으면 되잖아요.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 거래대금 10분의 1, 20분의 1 토막 난해를 왜 들고 있냐 이거예요. 응? 정리합시다 제발 좀. 어찌됐든 그래 결론은 지금 종목군들별로 우리 종목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우하이텍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우하이텍 1.1%야. 그러면 뭐 그냥 알아서 기준 잡으세요. 1.1% 전체 자산에서는 뭐 1.1%도 안 돼. 그죠? 0.5% 그래도 소중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성우하이텍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얘 변동성 매매로 했죠.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날. 그러면 꼴이 달리거나 음봉이면 정리잖아요. 정리해 놓고 다시 대처를 하시면 돼요. 에? 명신산업은 수급이 들어와 있잖아. 수급이 들어와 있잖아. 거래는 둔화돼 있어도 수급이 들어와 있잖아. 엄청난 수급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얘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얘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으로 회귀될 수 있다. 지금 한 3.3%, 3.5%, 3.6%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아 현대에서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추세 범위는 오버슈팅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 성우하이텍 요분은 지금 변동성의 매매 기준에서만 들여다본다. 왜? 수급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1조 미만이고 변동이 나오는 날만 이런 날만 세게 따라붙고 꼬리 달림 차익 실현. 이렇게 개파락도 나온다니까.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견딜 거야. 한 20% 빠져 있어도 왜 그런 매매를 해요? 얘 저평가야 엄청난? 아니잖아. 그래서 뭐 0.5% 수준도 안 되시니까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차익 실현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매수 평균 단가 17,000원 손실이시네. 그럼 정리. 왜 갖고 있어 이를? 거래 터지면 보면 되지. 그 다음에 LG화학은 가져가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중만 아까 알려드린 그런 비중만 기준 잡으시면 돼요. LG화학의 비중이 뭐 몇 프로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 8%, 7%, 8% 되시죠. 그럼 포스코 퓨처엠 합쳐서 우리가 합산해서 2차 전지 비중 30%만 갖고 가기로 했는데 좀 넘치죠. 넘치니까 일부 줄이셔도 돼요. 응? 가격 기다리셨다가 줄이실 필요 없고 일부 줄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없을 때 기준에. 그리고 지금 이수학 갖고 있어요. 이수학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수학도 얘도 2차 전지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어요? 거래 터진 날만 들어갔잖아. 왜 원칙을 안 지켜요? 거래 터진 날만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거래대금 어때요? 꺼져 내려갔죠. 얘를 왜 사냐고 여기서.
어? 이런 날만 들어가는 거, 이런 날만. 근데 왜 사냐고, 여기서도. 이 수학을 왜 사요? 아, 거래 정지네. 이게 지금 그때 뭐지? 기업 분할이었나? 인적 분할? 이건 뭐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가 안 되시네. 손실도 있으시고. 그러면 이거를 뭐 교육용으로 윤종두가 오픈을 해놨다고 해서 들어가신 기준이시라고 한다면 윤종두가 1차적으로 혼나면 되고, 그리고 전체 자산 규모에서는 몇 프로예요? 뭐 계산이 안 돼. 제가 머리가 안 좋아졌다니까. 이제는 3%? 3%? 거래 재개되고 나서 한번 문의를 주시고. 손실률이 꽤 있으신데요 지금. 응? 안 돼. 왜 그러냐는 거지. 결론은 하여간에 요 기준에 어찌됐든 비중 조절 같은 거 잘 나중에는 뭐 어떤 종목이든 잘 하셔야 되고, 재상장 되면 질문 주세요. 그때 뭐 기준 잡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호텔신라, 얘도 뭐 비중 그렇게 크시지 않으시니까 개별 매매 하시는데 정리하세요. 왜냐면 말씀 매번 드리는 것처럼 이제 얘도 종목 검색에 신호 떴어요. 그래서 보실 수 있습니다 했어. 근데 이 거래량이 터진 걸 보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추세 매매로 대형주의 기준에 제발 좀 정신 좀 바짝 챙겨 봅시다. 대형주 기준에 들어가는 건 왜 들어간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현대차, 기아, 이런 우리가 주력으로 가져가는 종목군들의 기준은 뭐예요? 추세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기준의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호텔신라도 얘가 나쁜 회사예요? 좋은 회사란 말이야. 근데 추세적으로 중기적으로 가져가? 조선주 우리 가져가요? 호텔신라 가져가요? 건설주 가져가냐고. 그럼 그 회사들이 나쁜 회사야?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지? 근데 안 갖고 간다고. 싫다고. 돈 주고 사라고 해도 안 산다고.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가요? 거래가 한 번씩 빵 터져줄 때, 야 이거 거래 터졌는데 이 거래가 유지되고 확장이 되면은 야 얘 쭉쭉쭉 뻗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무너졌어. 그럼 무조건 정리인 거야. 이거 냅두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 가장 기본적인 답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시장을 위로 본다니까. 2,800, 3,000을 본다니까요. 3,000 가는데 얘가 안 올라오겠어? 89,000원 위로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그럼 갖고 갈게요 이런다고 반대한다고. 그렇게 갈 때 시장 주도력이 있는 하이닉스, 현대차가 시장 20% 가면 걔네가 40%갈 건데, 왜 시장 20% 갈 때 10% 가는 호텔신라, 시장 20% 갈 때 많이 가봐야 20%뿐이 못 갈 호텔신라를 왜 갖고 가냐고. 유료방 다 돌아다녀 보세요. 맨날 깨지다가 시장 좋아서 계좌 수익 조금만 나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결국은 그 돈 자기 돈도 아니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방이 어딨어. 그냥 잡주 아무거나 툭 던져놓고 소형 잡주에서 와 나 대박 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미래반도체 오늘 사면 몇 명이나 살 수 있었겠냐고. 순식간에 상한가 갔는데 우리 종목 검색해서 떴으면 우리 방에서 몇 명이나 샀냐고 이거를. 미래반도체를.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와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대박 났어요 이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아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은 대박인데. 이게 어떻게 대박입니까? 1시간 만에 얘를 어떻게 잡아줄 거야? 뻥치지 말라고 그래. 갭상승이 4% 나온 종목인데 하고 생각 잠깐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빠바방 하더니 이만큼 올라왔어. 그러면 이게 몇 프로야? 24,500원이면 10% 15%야. 근데 그걸 막 살 거야? 10% 15%짜리를 운 좋게 우연찮게 얼결에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별로 보시면 그러면 하루에 거래대금 얼마나 나왔어 얘가? 없죠. 거래대금도 없는 애야 사실은. 근데 이런 애를 윤정두도 오늘 방송 갖고 나와서 종목 검색했다 상상상 하겠지. 그거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른 거 한미반도체든 하이닉스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 매매가 될 수 있었던 종목, 6천억씩 터진 종목. 응? 미래반도체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내실 거예요 이거를? 뻥쟁이들 얘기하는 거 들으실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들어갔다가 거래 없으면 잘라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개별 매매로. 응? 얘가 점상으로 막 가. 그러면은 이제 그때 돼서 뭐 이런 종목 주세요. 자산 규모가 있는 분들이 이런 종목 주셔야 할까? 매수하라 그래도 안 해요. 10% 사서 안 산다니까. 야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내부 정보 있어요. 그럼 불법이라고. 라더견이 된다고.
라더견이 때문에 주식 사신 뭐 한 1,000명 다 금감원에 불려간다고. 이제 검찰도 불려가고.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지 뭘 모르고 해. 벌금 맞는다고 다. 이런 종목을 정상적이신 분들이 막 비중을 10% 20% 살까요? 안 산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꼬맹이들한테 속아가지고 대박 나셨죠? 그러니까 사는 거지. 응? 남 얘기할 것도 없어. 뭐 다른 뭐 전문가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애들 많아요. 결론적으로 종목군들 기준에 정리할 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대형주 기준에서 대형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미래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대주주 지금 74%의 멀쩡한 회사인데 왜? 다만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다. 응? 그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고 메이저들이 그 이상 관여를 안 한다. 그 기준 보시는 거고, 삼성전기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하나갤라리아도 명확하게 이때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명확한 정리 매매를 못 잡아드렸어요. 그죠? 안타깝게.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라도 정리. 응? 정리하시고, 뭐 회사 나빠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정리하시고 주력주 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 그 기준을 잡으시자는 거야. 포스코 홀딩스도 정리. 포스코 홀딩스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날아간다? 그럴 일은 없어요. 날아가면 포스코 퓨처엠도 날아가고 LG 화학도 날아갈 거야. 예?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많이 갖고 있는데 홀딩스는 뭐 하려고 또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럼 홀딩스 정리해서 나머지 못 사고 있는 종목군들, 와, 나 얘도 사고 싶은데 한미반도체 들어가 봐야 1%뿐이 못 들어갔어요. 돈이 없었어요. 포스코 홀딩스 정리하라고 하시라고요. 나빠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현대로템 정리하면 안 될까요? 현대로템 비중이 너무 높으시면 얘를 정리하면 돼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누적적인 수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응? 일단 얘는 지금 누적적인 수급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수급이 꼬여 있단 말이야. 계속 꼬여 있어. 지금도 막 팔아. 외국인 기관은. 프리미엄을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응? 그렇지만 그것을 밑으로 막 패대기 치지는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의 주인이 있는 쪽의 기준하고를 병행을 해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홀딩스 정리하세요. 모비스는 뭐 일부 파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비스 뭐 유지하면서 대처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아니시면은 완성차로 일단 압축해 좀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했어요. 완성차가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에서 장비 부품 업체들 보면 된다. 그러니까 뭐 명신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굳이 지금 거래대금 없는데 얘를 막 살 필요 없어요. 다만 이번 주 거래대금이 주간 단위로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돼 있고 수급이 일단은 일부라도 들어와 주고 있으니, 그렇다면은 전체 자동차에서도 기준을 잡아서 오버슈팅 한 자락 보자 이건데, 다음 주에 현대차 기아가 쉬어가고 얘도 거래대금 둔화되면 나 현금 없어서 동진 세미캠 매매를 못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리해서 매매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 터지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또 우리가 따라 붙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비중이 그렇게 월등히 높지는 않으세요. 그죠? 한 5%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상관없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죠? 얘가 한번 꽝하고 맞긴 했지만은 결론은 160만 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10월 26일 이후에 달달달달달달달달 애우고 있어야 된다고 4,300만 주 매수했잖아. 4,300만 주. 거기에 160만 주 물량 나오면서 말 같지도 않게 8%를 빼? 그래서 중기적으로 본다는 거야.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그냥 그럼 추세로 보자. 실적 끝내주게 개선되다 보니까 22%의 매집이 들어와 있다. 6개월 만에. 6개월인가? 7개월? 응? 근데 변동이 제한적이니까 그렇다고 얘를 몰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 예? 유지 가능하시고요. 루트노닉 0.3% 이런 거 다 빼세요. SK 이노베이션 0.3% 다 정리하세요. 포스코 DX 1.6 다 정리하세요. 명신산업은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거대로 뭐 윤정두가 뭐 기분 좋으면 좋고 아니잖아. 얘 얼마 산 거예요? 오늘까지 해서 그러면은 어제까지 해서 한 4% 가까이 매수한 것 같은데 4%. 평균 단가 2만 원 수준에
프리미엄 거의 없잖아요. 자동차 긍정적이고. 오케이. 거래가 제한적이라 하여간에 거래가 다음 주에 없으면 수수료 빼고 나옵니다. 변동성이 없는데 뭔 큰 기대를 내. 거래가 터져야죠. 최소 700만 주 이상. 아시겠죠? 700만 주 이상 터지면 매수 강도를 세게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54,000원대 계시고 물량이 좀 있으신데 유지하시면서 이제 5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가 어려우신 것도 아니고 매매가 원활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8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시가총액 얼마 안 돼. 2조 5천억. 오늘 폭등 나서 2조 5천억. 얘도 오늘 급등 나서 1조 8천억. 150만 주 샀네. 3%. 야, 이거 대박이네. 에? 그러면 얘 비중을 빼서 얘네를 막 공격적으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얘 시가총액에 맞는 애를 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하이닉스나 현대차를 더 잡아 놓으십시오. 이제 거래가 터져 있는 쪽, 이쪽. 그리고 거래가 다시 둔화되면은 그러면 적절하게 그럼 또 수수료 빼는 구간에서 덜어내고 빼고 나와서 다른 쪽을 보더라도 주력주의 기준에서 어차피 거래가 없는 쪽에 눌림목에 현금이 없어서 뭐를 못 산다. 아니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0억을 매매하시는 분들의 기준이라면 1,000만 원이 돈은 크지만 비중으로 했을 때는 1%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10억 계좌가 계속 엉뚱한 종목에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1% 가지고 한미반도체에서 수익 났다고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나셨죠 했다가는 윤정도 뺨싸대기 맞죠. 하나솔루션이 나쁜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력주고 가지고 갔었고 포함을 했었고 또 매수 사인도 드렸고 54,000원까지 이런 매수 편입 단가가 형성돼 있으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5만 원 정도 넘길 때 거래가 없으면은 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매가 나는 좀 원활해. 장중에 뭐 아무거나 단타 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오늘 말 그대로 종목 검색해서 딱 튀어나온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거짓말 안 하고 개장초에 HP, SP 하나 나왔고, 그죠? 오늘 개장초에 HP, SP 나왔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나왔고, 매수자인 한미반도체 들어갔고, 얘는 들어간 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프로그램 수급 좀 제한적일 때 들어갔다가 잘라드렸어야 되는데 못 잘라드렸어. 오케이, 좋아. 동시세미캠 2번 들어가서 비중 5% 일단 채웠고, 얘는 전량차익 실현 끝났고, 얘 뭐 편입 단가 대비 1% 손실이지만 문제 없고, 그리고 얘 뭐 수익 기준이고 땡큐 하지.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뭐 나왔냐 이거. 1조 이상짜리 이렇게 하고 얘하고 4종목 나왔네. 종목 검색기 4종목이 다 실패가 없어. 최근에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엔터주들 다 초대박이야. 종목 검색기에 나와서 낭패 보는 거 없어요. 1조 미만짜리도 윤정두가 지금 장에 매매 안 해드려서 그렇지. 어찌됐건 미래반도체 오늘 ISC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하셨다면 뭐 수익 나실 수 있었겠지. 검색해서 뜨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하시고 그럼 되잖아요. 결론은 하나솔루션의 경우에 매매가 원활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중에 질문 주시고, 요거 저희가 한번 그 세 군데를 다 합산해 가지고 다시 뭐 비중을 보든 뭘 할게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도 싹 다 정리하시고, 지금 뭐 덩치 큰 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KG ETS도 개별 매매로 들어가셨다면 다 정리하시고 싹 종목 싹 정리하세요. 1% 2%짜리들만 다 정리해버리세요. 정리해버리시고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던 거 주력 빼고는 싹 정리를 한 말이에요. 주력 빼고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도 주력이었지만은 지금 이제 어찌됐건 거래가 둔화돼 있는데 월요일 날 돼서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하루에 6천억씩 터져준 종목군이 최근 들어서 몇 종목이나 나왔냐 이거야. 예? 지금 오늘 거래대금 2위죠. 한미반도체가. 근데 거래대금 지금 1조 이상짜리가 하나뿐이 없어. 지금 우리 이 기준에 우리 이다운 씨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디자인하신 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히 드리세요. 어떻게 액센트를 주는지.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능 AI 전체가 아니라 피치님하고 오늘 몇 번 대화 나눈 것처럼 불기능 종목 검색기 이 이벤트가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쓰면 아까 그대로 다 디자인하신 것처럼 나오죠. 그 틀을 통으로 줘버리든가. 응? 아, 퇴근하셨어 벌써 또? 그거는 뭐 퇴근하시는 건 뭐 퇴근하시는 상관없어. 없는데 향후에 전달 받으세요. 퇴근하고 안 계시면 향후에 전달 받으세요. 월요일 날. 똑같은 내용 여러 번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조금만 신경도 쓰면 나올 수 있는 디자인들이거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그 오늘 주말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뭐 최종적으로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거 일단 먼저 한번 줘보세요. 만들어 놓은 거 4월 5월 그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대금 최상위가 아니라 일자별 거래대금 그 PPT 변경해 놓은 거하고 올려주셨었는데 제가 다운을 안 받아놨거든. 그거 다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이후로 오늘 것까지 다, 그럼 주말에 만약에 교육을 하면 그거 다 보여드리면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자체에 없을 거예요. 응? 농담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윤정두의 이 교육 자료 자체가, 교육 자료 자체가 지금 온라인 그 사기 교육을 위해서 자료 부분을 오픈을 해놓고 그 자료를 볼 텐데 3월 달 거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빨리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씩씩씩 넘기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산 운영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큼의 변화가 있었었는지를 명확히 하시고, 야, 지난달하고 지금하고 뭐가 많이 달라졌지?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자료 사기 PPT 고쳐놓은 것도 주세요. 제가 그것도 다운 안 받았으니까. 뭔 얘기냐면요. 요 맨 밑바닥에 이제 지난번에 4월 1일날 강연회 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해, 이게 몇 월이야? 이건 포트폴리오고. 날짜별 거래대금 거래대금 기준에, 여긴가? 23년 3월. 23년, 자, 이게요, 웃기는 것 같지만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의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내용인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거 지금 무료 방송으로 다 오픈해 드릴 건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윤정두한테 커피 한 잔씩 다 보내야 돼. 채팅방에서. 농담이 아니라 이거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을 거야? 작년 하반기 기준에 작년 7월 1일 이후에 거래대금 1조를 넘긴 종목이, 삼성전자 빼고 거래대금 1조를 넘긴 종목이 두 종목뿐이 없다니까요. 8월 24일 날 현대 로템. 자, 그 다음 장 안 넘기고 제가 얘기합니다. 11월 11일 날 카카오. 두 종목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종목이 안 나오니까 저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형주 3천억짜리도 윤정두가 얼굴에 철판 깔고 교육이랍시고 방송에 갖고 나와서 교육을 해드린 거야. 응? 아시겠어요? 카카오가 11월 11일 날 9,980억인데 시간에까지 하면 1조가 넘어갔겠죠. 이게 하반기 내내 두 종목이었어요. 그러니 무슨 변동성이 나오냐고, 종목이 대형주에서.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올해 2월 28일 날, 안 넘기고 얘기해요. 올해 2월 28일 날 LNF가 9,700억인가? 그러니까 1조 수준이 터지고 LNF가 폭등이 나왔죠. 그 LNF 수익 냈어 안 냈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수익 냈지. 응? 아니, 농담이 아니라 수익 냈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띄워가지고. 우리 미안한데 오늘 금요일날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것도 해주세요. 날짜별로 우리 그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온 종목군들 있죠. 이거 돼 있는 것까지가 3월 말까지 돼 있잖아.
그럼 4월 1일부터 5월 달 것까지 하면은 솔직히 뭐 한 30장뿐이 안 되니까 틀 바꾸는 게 좀 힘들긴 해도 바꿔주셔. 2월 28일 게 이게 없나? LNF? 없나? 아마 참나 속상하네. 2월 28일 LNF 저거 2월 28일 것도 한 장 넣어주세요. 농담이 아니라. 왜냐면 2월 28일 날 LNF 터져 나왔잖아요. 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자 2월 28일 하나 둘 셋 2월 28일 이전에 9,970억 이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 3일 날 상한가를 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 28일 날 또 상한가를 갑니다.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14.22% 폭등이 나와요. 근데 거래대금 1조를 못 넘깁니다. 아시겠어요? 그 거래대금 1조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고 나서 4월 1일 날 강연회 할 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4월 1일 날 강연회 오신 분들은 4월 달 내내 초대박 내셨을걸. 그리고 지금 또 까먹었죠. 또 까먹었다고 거래대금의 중요성을. 응? 3월 달에 4월 1일이니까 3월 달 내내 게 나올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1조 이상 거래대금 몇 종목 나갈게요. 대답을 못 하셔. 그냥 몰래 그냥 5종목. 왜? 작년 하반기에 2종목뿐이 없고 2월 28일 날 처음으로 9,970억 터졌는데 3월 1일 날 이후에 3월 2일부터 해서 3월 달에 1조 이상짜리 몇 종목 나올게 대답을 못해. 5종목 7종목 얘기하고 계셔. 볼까요? 3월 6일 날 에코프로 BM 1조 6천억. 응? 그 이전에 2월 달에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 아무리 날라가도 1조가 안 나왔다고 거래대금이. 두 번째 이날이 3월 7일 날인데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신 분이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쳐가지고 출근을 못했을 때야. 그래 이게 없어. 어찌됐건 거래대금 1조를 넘겼죠. 포스코 케미칼이. 언제예요 이게? 3월 7일 날. 두 번째 나온 거예요. 1조 이상짜리가. 세 번째 에코프로 3월 14일 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 맨날 얘기하죠. 3월 16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 총액 1조 5천억에서 얼마? 거래대금 1조 넘기면서 상한가 갔다. 이 얘기 몇 번을 하냐고. 지금 거래대금 얼마? 지금 거래대금 400억 나오는 애를 지금 이걸 붙들고 계시냐고. 팔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 냅두면 간다니까? 시장 수익률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때가 얘가 주식수가요 1,900만 주짜리예요. 1조 5천억에서 상한가 간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예요. 1조 이상이. 벌써 한 달 만에 5개가 나온 거야. 3월 16일까지. 작년에 2종목뿐이 안 나왔는데 하반기에. 그 다음엔요 2종목씩 나와버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윤정두가 미친 듯이 매수 사인을 안 드릴 수가 있겠냐고. 저렇게 터져 나오는데. 다시 볼까요? 맨 처음부터 3월 6일부터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그러더니 에코프로 계속. 그러니 에코프로를 13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안 드리겠냐고. 3월 17일까지 7종목입니다. 8종목이에요. 11종목이에요. 응? 3월 23일까지 11종목. 응? 그리고 나서는요. 이게 23일날 설명을 드린 거야. 시장 깨져가지고. 11종목에서 어떻게 했어요? 11종목이었나? 하여간 11종목이라고 치고 3월 27일날 12종목. 3월 29일날 13종목. 3월 31일날 2종목에서 15종목이 나옵니다. 4월 달에는요. 종목 검색해서 미친 듯이 나오지. 저수익이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지. 이때 가입하신 분들 솔직히 지금 이탈이 없죠. 다 겪어봤는데 장 깨지는 날은 종목 안 나오고 다 겪어봤는데 이탈이 나오겠어? 그런 경우는 있죠. 3월 23일 날 가입했는데 에코프로 사라 그래갖고 에코프로를 샀더니 다른 거 하나도 안 사고 에코프로만 산 거야. 희한하게. 그런데 에코프로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로 박살났다가 종가가 보합으로 끝났어. 이탈이 지금 바로 겁이 나서. 다른 데 가서서 수익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못 나요. 수익 안 나. 응?
주도력을 가지고 하는 이게 에코프로 그 당시에 그래서 결론은 에코프로 이게 얼마냐면요. 종가가 45만 원 수준이에요. 거기서부터 얼마가 82만 원 같죠. 그때까지 에코프로 매수 사인 안 냈어? 4월 7일, 8일 계속 냈지. 예? 그러면 다시 볼까요? 뭘요? 이거는 이제 4월 1일자 강연의 자료이고 4월 역순으로 해놨구나. 오케이. 역순이면 이제 뭐 거꾸로 보면 되죠. 4월 3일부터 4월 3일이 아마 첫 거래일인 것 같은데 슬라이드 쇼 설정. 자 봅시다. 몇 종목 나오나 보세요. 아까 3월달에 13종목이 15종목이었죠. 얘는요 더 나올 것 같은데 하루에 4종목씩 나와요. 막 이 박스도 좀 쳐주시지. 예? 제가 할게 주말에. 자 포스코홀딩스 하나. 포스코홀딩스가 3월 말부터 계속 1조를 넘겼어요. 한동안. 포스코홀딩스 하나.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 얘기할 거예요. 세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날 삼성전자 빼고 넷, 에코프로 넷, 5, 6, 7종목이죠 이제. 삼성전자 빼고 7종목. 그리고 8, 9종목. 뭐 LG화학도 뺍시다. 9,700억이면 뭐 시간에까지 1,000억이 될 텐데 9종목인가 지금? 9종목? 그 다음에 10종목, 11종목, 12종목. 13, 14, 15종목. 16, 17, 18. 4월 달에만 지금 18개야. 19, 20, 21, 22, 23, 24. 현대로템도 뺍시다 그냥. 24, 24, 24, 20일 이후에 이제 없는 거지. 24개 나온 거야. 그리고 25, 28일 날도 2조 나오죠. 27일 날, 28일 날 2조. 25, 26 이제 여기까지. 에코프로 또 1조, 27. 4월 한 달에 26개, 3월에 15개, 4월 한 달에 26개, 5월 달에는요, 5월 달만 따로 치셔볼까요? 5월 달 5월 2일 하나. 그건 없는 거야. 있겠냐고. 없는데 윤정도한테 수익 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못 내드려. 내드릴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내드리냐고. 뻥이지. 소형 잡주 대박 났다고 막 뻥칠까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번 달에는 수익이 없어요. 4월 달에는 그나마 4월 앞부분에 수익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번 달에는 수익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번 달에는 수익이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 앞달에는 엄청난 수익이 있었다는 거지. 또 이번 달에는 아직까지 수익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월말까지 수익이 났나? 제가 볼 때 100% 납니다. 왜? 그냥 공개된 것만 놓고 보시면 돼. 자, 5월 달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0.3%, 0.3입니다. 3이 아니에요. 왜? 2차 전지 때문에. 비중 조절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잘했으면, 타이트한 게 아니라 잘했으면은 현대차하고 하이닉스 비중을 좀 더 실었을걸요? 아마 하이닉스가 아니라 현대차의 비중을 10%를 더 실었을걸? 어찌됐든. 그 다음에 4월 포트입니다. 5%예요. 겸손 떨어져. 왜 겸손을 떠는 거야? 얘 전량 차익 실현한 거. 4월 달에 얘 80만 원 찍을 때 다 차익 실현했잖아. 그리고 60만 원대 사서 79만 원 또 차익 실현했잖아. 마지막에 손절이 일부 있다 해도 얘 어떻게 했어요? 41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한 제 편입이잖아. 포스코 그룹주들 초대박 났잖아. 하여 다 빼고 오케이. 이건 뭐야? 4월 포트 이건 뭐야? 그리고 3월 포트 17%. 에코프로 차익 실현한 거 빼고 2월 포트. 그러니까 손실이 날래 날 수가 없어요. 1월 포트로 보면요. 1월 포트도 22%. 겸손 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 수익 하나도 안 넣고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 수익 안 넣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나머지 수익 안 넣고도 다 이 수익이에요. 그게 5월 달 기준에 시장 대비 1% 시장 강세인데 마이너스 0.3인데 요건 전혀 걱정 안 한다는 거야. 월말까지. 왜? 얘 이제 이번 주 후반 잘 쉬었으니까 현대차 이번 주에 살짝 잘 쉬었잖아요. 다음 주에 날라가야지. 하방 딱 잡아줬잖아요. 폭등 나와야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IT주들 시작됐잖아요. 응? 날라다녀야죠 얘네들. 현대로템 과도한 거 아니에요? 느끼시잖아 이거는. 그리고 HD 인프라코 현대 인프라코 그냥 5월 17일 날 짜증 이빠이지만 결국은 실적되고 매집이 4,400만 주 들어온 저런 종목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옥돌정 선생님의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잡아드리는 그 기준을 잡아냈지만 결론은 뭐다? 이 이제 주말 특집 방송인 건데, 결론은 포트폴리오 구성자라고 대처하면은 이런 종목에서 6천억씩 터질 때 종목 검색해서 그대로 다 튀어나오잖아. 저 종목을 우리가 놓쳐요? 절대 안 놓치지. 응? 오늘 기준에 저거 PT 좀 먼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다 달라고 부탁을 좀 했는데, 예? 지금 녹화를 하고 좀 하려고 그런 건데, 예? 유료방에도 한번 더 올려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한번 여기서 쭉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한미반도체 봅시다.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종목 검색해서 22,950원이 현재가인데 진입 후 수익률이 2%예요. 그죠? 그럼 얼마라는 거야? 얼마? 22,500원부터의 신호? 그 이전의 신호가 나왔죠. 왜? 우리 검색기 방 난리 났어. 막 그냥 수익 났네, 대박 났네, 행복하니 선생님. HP, SP에서 윤정도는 매도세는 안 들였는데 차익 실현 잘하고 나오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서 22,400원의 매수야. 한미반도체. 24,500원 부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25,700원에 또 나머지 물량 뭐 정리됐겠지. 근데 너무 빨리 팔았어, 솔직히. 쫄보 윤정도 때문에. 다른 때는 뭐 3에서 5% 이렇게 비중 잡아들이다가 그 등락 범위를, 매직 계산기를. 오늘은 그냥 쫄보 윤정도가 1.5, 3%를 등락 변동성이 이렇게 큰 종목을 24,000원대면 벌써 이미 그 설정이 뭐야? 24,000원대면은 일단은 그 가격이 벌써 이미 15%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24,750원이 15.99니까. 그럼 15% 올라온 종목, 변동이 이렇게 큰 종목 1.5, 3%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최고점에 차익 실현 잘했을 텐데. 어찌됐건 한미반도체 22,400원에 편입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고. 종목 검색기 아니에요 지금. 검색기에서 튀어나오고 그러나서 올려드리고 프로그램 쪽에 이렇게 순매도 10만 주짜리가 결국은 30만 주, 40만 주, 막 50만 주 들어오고 거래대금 프로그램 순매도 최상이고 VI 발동되고 종목 검색 분봉 차트 누가 이렇게 그려주냐고. 그냥 뭐 뉴스 쪼가리 읽고 대박입니다. 반도체가 끝내줍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 하겠지. 그 서울 반도체는 어떻게 할 거야? 폭등 나오다 꼬리 달린 거는. 그냥 냅두면 또 가는 거야? 이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면 됩니다라고. 결국은 들어오고 폭등. 검색기에서는요. 22,650원, 23,050원, 매수 사이는요. 23,200원부터 라이브 방송에서 23,000원부터 23,500원부터 계속 매수. 다만 전략을 오늘 좀 꼬이게 잡았어요. 윤정도 입장에서. 그죠? 쫄보 윤정도였지 완전히.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25,700원에 이제 나머지 절반은 정리가 된 거고. 하이닉스는 안 떠? 동진 세미캠은 안 뜨냐고 오늘. 동진 세미캠도 그냥 훌륭하게 떴죠. 동진 세미캠입니다. 32,850원. 32,850원. 그러나서 우리의 기준에서는 동진 세미캠 34,000원 이 기준에서도 라이브 방송에서 편입입니다. 그러나서 35,000원 넘기고 나서 뭐 문자 사인 한 템포 늦었죠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급 거래량 포함해서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밀리면 추가 편입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미 반도체는 35,700원에 이제 25,700원, 25,700원에 전량 매도가 된 거고, HP, SP는 일단은 편입 이후에 2.5%만 가지고 있는 거고, 동진 세미캠은 편입해서 오버나잇을 한 거고, 하이닉스는
가냐 지금? 하이닉스 여기다 올려놨나요? 오늘 채팅방 막 난리 났어. 수익 나신 것 좀 올려주세요. 수익 나신 것도. 여기서 보시면 하이닉스 이렇게 이렇게 5월 12일 날 83,700원 얼마요? 10% 이상 올라온 거죠. 10% 이상 일주일 만에 5월 16일 날 얼마예요 이거? 89,200원, 89,900원. 라이브 방송은 1원이라도 더 저가에 산다니까요. 18일 날 기준에서는 얼마예요? 93,000원, 그리고 94,000원, 그리고 95,000원, 96,000원, 97,000원. 오늘까지 계속 매수. 4월 달에도 매수. 저평가입니다. 지금 실적은 적자지만 전환될 거고요. PBR 1배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글로벌 기업이. 하이닉스 9만 원에 편입. 언제? 5월 16일입니다. 예? 17일, 18일, 19일 3거래일 만에 7%, 8% 수익이에요. 얘 비중은 최대 30%예요. 계좌가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겠어? 오늘도 매수에 나옵니다. 예? 이게 17일자의 주봉이에요. 잘 보세요. 주봉의 위치가 어딘지. 오늘 아침의 주봉입니다. 95,000원의 매물벽. 95,000원의 매물벽. 아이고. 외국인 지분이 50%인데 어떻게 매물벽이 있어요? 대주주 지분하고 외국인 지분하고 기간 빼면은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데 지금 뉴스 뭐라 나와요? 동학개미들 잘 견뎠습니다. 경학개미가 승리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들 그따구 기사를 쓰니까 문제라는 거지. 아니 아들이 얘기하잖아. 만두 10개 있는데 아빠가 7개 먹고 아들이 3개 먹고 야 아들아 배부르냐? 야 3개 먹은 아들이 배부르면 아빠는 배 터지겠다 그러잖아. 개인들이 지분 몇 프로나 갖고 있어요? 다 외국인들 50% 이상 갖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무슨 동학개미가 승리를 정신이 동학개미가 들어가서 연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만 이 바닥에 지금도 살아남으셔서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만 살아남으셔서 계시는 거지. 2차전지 몰빵한 사람들 벌써 다 퇴출됐어. 2차전지 몰빵할 정도는 신용 미수 안 써요? 한 방에 다 죽었지? 지금 현대차의 실적, 하이닉스의 매출 규모의 흐름, 내년에 실적 개선폭의 기준, 작년 10월 4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매집,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 이 순서예요. IT, 올해 들어서는요.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 LG전자, IT 자동차 순위라고. 거기에 YG엔터, 현대, 두산, 인프라코. 와, 진짜? 오늘은 왜 수익 계좌 안 올려주셔요? 빨리빨리 수익 계좌 올려주셔요. 빨리빨리. 응? 오늘 채팅 굉장히 많으시네. 결론적으로 단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잖아요. 한미반도체든 뭐 동진 세미캠이든 윤정도가 매수엔 드린다고 해서 뭐 순간적으로 매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드물죠. 비중 막 어떻게 실어가 내 소중한 자산인데. 그렇죠. 그래놓고도 옆집에서 소형 잡수 가지고 대박 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현혹되시잖아. 기가 팔랑기여가지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지금 이 시간까지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세요. 그리고 오늘 디자인하신 분 병원 가셨는데 인수인계는 해주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내부에 남아 계신 분들이 오늘 날짜에 수익 범위 꼭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아시겠죠? 전체 시장의 지수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고요. 예? 어제도 별다른 게 뭐 있습니까?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보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시는 거라니까요.
하이닉스 사세요라고 백날을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야 시장 박살난다는데, 야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안 되면 난리 난다는데, 36년 놓아갖고는 윤정도한테 물어보시라니까. 부채 한도 상향 안 돼가지고 난리 났던 적은 2010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이 됐어. 그래 시장이 한번 출렁거려서 뭐 그러고 어쩌라고. 그러고 나서도 랠리지 무슨. 아니 정치 쇼 아니에요. 정부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해서 디폴트 나와 안 나와. 그렇게 해서 뭐 문제돼? 그랬다면 미국 국민 자체 가만히 있어요? 야당 가만히 안 두지? 공화당 가만히 안 두지? 표가 안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아니에요. 말장난들이지. 뭘 그 정치 쇼에 그렇게 휘둘려.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닌 윤정도한테 물어보면 되지. 영국 폭등 사상 최대치 신고가, 프랑스 가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독일, 유럽 전부 사상 최대치 수준. 그리고 나서 일본 니케이, 오늘 이제 니케이 아마 0.7% 상승이니까 사상 최대치 찍었을걸요. 토픽스, 일부 리그의 최우량주만 갖고 있는 토픽스 90년 이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게 다우지수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지수 기준 3,000포인트 위쪽에 있어요. 누굴 걱정을 해? 응? 뭘 누굴 걱정을 하냐고. 야 미국이 어쩌고 뭘 누구를 걱정을 하냐고. 우리나라 지수 눌리고 있으면은 미국이 디폴트 부채 한도 상환. 아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안 끝나냐고. 아우 유럽 영향도 안 받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S&P 500 지수 2,850포인트 위쪽입니다. 응? 결론적으로 코스닥은 그렇게 이미 움직였었고요. 이제는 그 거래대금이 반도체, IT, 그리고 2차 전지 좀 살아나주면 좋고, 자동차 움직여주면 되지. 지금 뭐 기아, 현대차 지금 2억 달러 보상합의 걱정 없어요. 그런 수준 정도는.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하한가 맞아야지. 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약보합으로 끝나나. 거래대금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해 1조 이상짜리 종목 삼성전자 빼고 1조 이상 거래대금 종목 하반기에 2종목뿐이 없어요. 올해 1월, 2월 달에 2차 전지 그렇게 폭등 나온 것 같지만 결론은 2월 28일 날 LNF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15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이, 4월 달에 26종목, 그리고 5월 달 기준에 거의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스타트가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끝나면 안 되고, 한미반도체, 동질세미캠의 또 HPSP의 거래대금 거래량들이 터져야 돼. 얘네들 이외에도. 그렇게 해서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IT만 터져서 안 되고 자동차까지도. 그리고 이왕이면 2차 전지도.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면 지수는 순식간에 디커플링 나 있는 자리들 장대 항봉으로 한 번씩 쫙쫙쫙 이런 흐름이 나온다니까. 이걸 누가 끌고 왔냐고. 시장 주도주가 끌고 왔지. 누가? IT, 자동차, LG화학. 그러고 나서 이건 누가 끌고 왔어요? 얘들이 끌고 간 이후에 쉬고 있을 때 나머지 못 갔던 애들이 후행성으로 움직였던 거죠. 여기서도 누가 끌고 가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쪽이 끌고 가겠지. 제대로 보세요. 시장. 지금의 거래대금이 이게 웃기는 거래대금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더더욱 그렇고요. 유가증권 시작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터져주면 되는 거예요. 거래가. 그러면 끝. 이런 거래가 터지면 되는 거예요. 터질 수 있느냐? 글로벌 증시 보라니까. 그리고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 터졌어 안 터졌어? 터졌어 안 터졌어? 터지니까 갔지. 코스닥이 개뿔이나 왜 갔겠어요? 터지니까 갔지. 왜 터졌어? 글로벌 증시가 가니까 터졌지. 예? 글로벌 증시가 가니까 터졌지. 얘가 뭐 2차 전지가 터져서 터져? 글로벌 증시가 가니까, 거래대금이 쏠리니까. 어디에 쏠릴까 하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2차 전지를 한번 잡아 끌어올려 보자. 그렇게 된 거지 뭐. 분위기가. 너무 앞섰더니 또 뒷골 땡기네. 자신감 가지세요.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VVIP 방에 자신감 출석 체크라도 올리세요. 출석 체크라도 올리셔서
오늘 처음 종목 검색해봤어요. 괜찮네요. 원격으로 지원받았어요. 진작 할 걸. 제발 좀 이렇게 내셔야 돼. 로키 선생님도 4월 달에 가입을 하시고 오늘 지금 10시 거 하고 1시 거 하고 한번 다 줘보세요. V1000, V1300, S1000, S1300 우리 그 이 종목 나오는 거 탈퇴 진입까지 종목이요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 종목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절대 실패 확률이 진짜 거의 없어요. 실패가 돼도 문제가 될 만큼의 실패가 될 확률이 없어요. 종목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만 딱 뽑아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실패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1조 이상짜리 지금 시가총액 봐봐요. 이것도 지금 저쪽 그 우리 원고 작업하는 쪽의 기준인 것 같은데 이용철 연구원이 이거 다시 무슨 얘기예요? 시가총액하고 다 나오게 정리 다 해주세요. 응? 아시겠죠? 검색기 제발 좀. 응? 대표님 잣은 왜요 하셨는데 잣 제가 잣이라고 그랬어요? 잣을 좀 한 상자 보내주시든가. 응? 저 잣 좋아해요. 그 견과류 좋아해요. 농담해라. 응? 공짜는 다 좋아해요. 커피도 좋아하고. 응? 아시겠어요? 그리고 검색기 이동하시고 그리고 4월 1일 날 강연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PC 버전도 받아가세요. PC 버전 있으면 띵동 매수 띵동 책 실현 다 뜬다니까.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 보내셔가지고 정리할 거 싹 다 정리합시다. 예? 그리고 라이브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VVIP 방에 예? 병원 뭘 어떻게 내일 꼭 가. 대학병원 예약해놔가지고 계속 미뤄가지고 6월 며칠이야? 6월 달에 다시 잡혔대요. 6월 10 며칠 날 그것도. 근데 오늘은 갈 수가 없었잖아. 근데 만약에 오늘 갔으면 어찌 보면 오늘 갔으면 오히려 한미반도체를 최고점에 팔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같은 날 예? 갈 수가 없죠. 매달려 있어야죠. 1%라도 또 좋은 종목 하나라도 잡아드려야 되는 기준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존 장에 제대로 된 수익 범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범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1000만 주예요. 2천만 주 거래량에 외국 기관 1000만 주예요. 외국인 지분 52%입니다. 그 정신 나간 기사 내용들 보지 마시고. 정신 나간 기사 내용이 뭐예요? 동학개미 그동안 고생했다? 정신 진짜 똑바로 챙기라고 그러세요. 외국인 52%에 대주 지분 33%에 85%에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 지분 코딱지만큼 있지도 않은 지분을 그리고 그 개인 지분들이 바보 동학개미처럼 표현해 놨잖아요. 이런 종목 산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시장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현대차, 기아,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인프라코, 하나솔루션, 그리고 동진세미캠. 대박. 3%를 샀네 하루에. 그죠? HPSP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번 추세적인 매매 기준도 한번 놓고 봅시다. 수급 논리도 찾고요. 그리고 명신산업. 아이 좋아요. 아이 뭐 행복해요. 오케이. 고생들 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하시고 네? 과금하실 거 과금하시고 수익 내실 거 수익 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